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애도기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서울광장에 지금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봅니다. 이초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분위기는 침통합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대전에서 또 더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달려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분향소 가운데서는 하얀 소복을 입고 얘들아 미안하다라는 종이를 펼쳐놓고 오열하는 조문객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린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울먹거리는 시민의 모습도 분향소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는 이태원 사고 심리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추모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서울광장 분향소는 누구나 조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늘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내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자율적으로 조문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 자치구별로 분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종로구, 성북구 등 자치구가 오늘부터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네, 또 서울시와 시구역 자치구는 예정된 행사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던 축제는 취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어제 예정된 중구 을지로 헬로윈 행사가 취소됐고 노원구에서 예정된 행사도 많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짐에 따라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었던 종로구 또한 축제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초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럽 출장 중에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정을 하루 당겨 급히 귀국했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가 둘러봤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유럽 출장 중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귀국 후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골목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살폈고 7분 정도 둘러본 뒤 머리 숙여 참배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는 무거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사상자 중에는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번에 사상자분들의 가족, 친지분들, 지인분들, 특히 아들과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다쳐서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주최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악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헬로윈 축제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참사는 언젠간 터졌을 시한폭탄 같은 재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올해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수습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망자 15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153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후속 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도 논의됐다고요? 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가 유예되는데요. 행안부는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뿐만 아니라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1:1 배정을 마쳤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동 분향소도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서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이 98명, 남성은 56명인데요. 20대가 103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10대 사망자도 1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33명입니다. 때문에 사상자 집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재외공간과 협력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과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희생자의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참혹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선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중 10대 중고등학생과 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로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 교사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6명은 모두 서울 지역 학교 재학생들이며 숨진 교사는 각각 서울과 경기, 울산 지역 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서울 지역 재학생이 4명, 충남 지역 재학생이 1명이며 현재까지는 2명이 남아 서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생 심리 지원을 진행하고 각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안전교육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과 민간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이태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이태원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뉴스에서 전한 녹사평역 분향소와는 다른 곳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애도 공간입니다. 어제 오후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마련한 곳인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태원역 출입구에 마련돼 많은 시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찾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준비한 국화꽃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음료, 손편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도 했고 한 어머님은 피해자들이 막내 아들과 같은 또래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곳 추모 공간 역시 애도 기간 내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고 현장에 대해서 경찰청 수사본부가 합동감식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과수가 함께하는 합동감식을 하는 건데요.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경찰은 사고 현장 골목길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식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도로와 가게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 분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자를 위한 애도가,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서 일반 시민의 접근은 통제됐고요. 차량 역시 이 구간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가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해 100여 개 업소가 현재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점심시간 이 근처 식당을 찾았는데 거의 모든 곳이 문을 닫았고 식당뿐만이 아니라 카페나 의료가게 등 대부분의 업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상인들의 자발적인 휴업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992년 유퀴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과 2005년 경북에서 열린 가요 콘서트 등에서도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행사나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천서연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와 소방구조 구급요원 배치, 그리고 소방차량 대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행안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율축제. 헬로윈의 경우 특정 단체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시민 자율축제인 것입니다. 용산구와 경찰서, 소방서가 행사를 앞두고 안전대책을 점검했지만 안전요원 배치 미비와 현장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수의 콘서트라든지 지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주최 측이 분명하고 또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 어제 그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냥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실제 용산경찰서는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했지만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절도와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용산구 역시도 헬로윈데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 방역과 시설물 안전점검, 거리 청소에 방점을 뒀던 것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축제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전에 매뉴얼 작동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헬로윈 축제의 경우 수년 전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행사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만큼 사전에 자율축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혜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안전사고를 대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할 CCTV 재난상황실을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학계가 바라본 이태원 참사,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탈진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뒤엉키면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치 못할 사고일까 아니면 인재일까? 학계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그 이후로 CCTV를 꼽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골목길에 몰린 인파 밀집도,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들보다도 매우 촘촘한 CCTV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CCTV를 통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위험이 이 징후가 감지된다면 그런 위험을 이렇게 고지를 하고 게다가 코로나 이후 열린 노마스크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를 보다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한 축제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억눌린 마음이 좀 한꺼번에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좀 시간들이고 또 자발적 축제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는 앞사람을 잡거나 떠미는 행위는 절대 금지 행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앞사람을 잡지 않는다,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철칙,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을 잘 교육받아서 지켜야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 당국에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시민에겐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안전 문화 의식을 주문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102번 역사 위치를 두고 서대문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대문구의회가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102번 역사 위치가 당초 충암초 앞이었다는 이성원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조상협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말 열린 정례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102번 역사 위치를 두고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애초 충암초 앞이었다가 응암초 인근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데 왜 이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꾸게 만들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거를 서울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처음부터 응암초 인근이었다며 이성원 구청장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08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합니다라고 서울시 공문으로서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은 계속됐고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서도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칫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일부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검토도 없이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자극하여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고 서명운동과 같은 물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지역 간의 주민 간의 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생기며 결국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 2명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투표 결과 8대5로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은 통과됐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는 김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서울시 자료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이성원 구청장의 발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102번 역사를 서대문군에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이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됩니다. 또 유가족에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정하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